204페이지부터 55강 열처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를 한 펴주시고, 자, 열처리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금속 소성 변형에서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상이 거울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변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떤 경계면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쌍정 변형이라고 합니다. 쌍정을 영어로는 트윈이라고 그러죠. 자, 순금속과 합금의 일반적인 공통 성질 중 적합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순금속과 합금은 열과 전기의 양도체입니다. 맞습니다. 순금속과 합금은 전성 연성이 불량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순금속과 합금은 빛에 대하여 투명체가 아니고 불투명체라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은 제외한 다른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며 비결정체이다. 결정체입니다. 그죠? 자, 스텔라이트 이것도 많이 했죠. 주조경질 초경합금입니다. 스텔라이트는 주조경질 초경합금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조하고 단조는 서로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스텔라이트는 절대로 단조를 할 수 없습니다. 주조경질 초경합금입니다. 주조해서 만든 것이 스텔라이트인데 초경합금입니다. 열 처리를 하여야만 충분한 경도를 갖는다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소결을 했는데 이미 그 제조할 때 이 소결을 해서 굉장히 단단한 경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삭하여 사용하는 비철합금입니다. 제가 저는 여기 이제 초경합금 맞는데 소결이 아니고 주조 상태 그대로 이제 연삭해 가지고 사용하는 비철합금입니다. 왜 비철합금이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성분이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분은 45, 10% 코발트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합금에는 철이 기본이 되는데 여기는 철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아닙니다. 600도 이상 600도 이상의 고속도강 600도 이상에서 고속도강보다 단단하며 단조 불가능하고 충격에 의해서 쉽게 파손된다.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스텔라이트 초경합금 제가 또 양해를 봅니다. 열 처리를 하여야만 경도를 간다. 요건 아니고요. 요거는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삭하여 사용하는 비철합금이다. 여기 맞습니다. 성분은 여기 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비철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발트 크롬 텅스텐 여기 주 성분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여기 주 성분입니다. 탄소나 철은 여기에서는 다른 그 합금과 달리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 주 합금이다 라는 꼭 좀 알아두세요. 요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고 600도씨 이상에서 고속도강보다 단단하며 단조가 불가능하고 충격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됩니다. 너무 단단한 것은 충격에 좀 약합니다. 이건 한 1000도씨까지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도. 그래서 요거는 고속도강보다 더 단단하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유일하게 요거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다. 여기 주 합금이다. 다른 그 합금은 철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비철 합금이기 때문에 철이 아닌 원소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태양열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적외선 흡수 재료, 로켓, 연료, 연소 효율 향상에 초밀입자,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미터 초밀입자 소재를 이용합니다. 이 재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이 초밀입자 크기는 100나노미터, 굉장히 작습니다. 콜로이드 입자 크기와 같은 정도의 분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거 봅시다. 초밀입자 제조는 분무법, 분쇄법, 전해, 환원, 화합물 가스분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뭐 체질을 이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미시합니다. 고상법은 균열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라와 요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태 초소성 조건 원칙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보통 금속 재료는 뭐 저 강 같은 게 늘어뜨리면은 뭐 연신율이 한 20%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 초소성 재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에 변태가 있어야만 초소성이 일어난다는 그 조건이 되겠지요. 감도 지수를 M으로 표시하는데 이거 거의 0의 값이다. 그러면 변태가 안 되잖아요. 변태 진행 중 작은 하중에도 변태 초소성이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라 변태점을 오르내리는 열 사이클을 반복으로 간다. 요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초소성 재료를 한번 보죠. 그냥 뭐 몇 퍼센트 늘어나는 게 수백 퍼센트 이상 커다란 균일 성장과 낮은 변형할 때 낮은 유동 능력이 있고 커다란 변형 속도 감수성, 커다란 변형 속도 감수성 이게 M인데 어느 정도냐 M이 0.3 이상이었는데 여기는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틀렸습니다. 나아가 10번 실온까지 재료 온도 내려 다른 형상으로 변형 후 다시 온도 올릴 때 어느 일정 온도 이상에서 원래 형상으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니켈 티탄 계합금은 대표적인 비정질 재료이다. 대표적인 재진 합금이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이다. 니켈 티탄 합금이 대표적인 형상 기억 합금이다. 그죠? 형상 기억 합금 여기 설명해 놨네요. 고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스테네트 모상입니다. 저온척은 마텐자이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될 현저하게 다르므로 저온척에서 말이죠. 형태 변형을 가해도 일정 온도 역변태 온도 이상 가해라면 본래 형태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돌아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상기억합금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 기억 가끔에는 니켈, 티탄, 구리, 아연, 금, 카드뮴 요것이 대표적입니다. 요 세 개는 좀 알아두십시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205페이지 12번부터입니다. 다음 철강 재료 중 인성이 가장 낮은 금속 재료는 인성하고 취성하고 요거는 반대가 됩니다. 주철은 인성하고 충격 그러니까 충격 압력에 이게 이제 주철은 단단하기 때문에 충격에 잘 약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인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은 주철 쪽이다. 그 다음에 재료를 실내 온도까지 실온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기술 용어에는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재료를 실내 온도까지 온도 내려서 다른 형상으로 변화시킨 후 다시 온도 상승시키면은 어느 일정 온도 이상에서 원래 형상으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합금으로 니켈, 티탄계가 대표적인 합금의 명칭은 형상기억합금 조금 전에도 한번 했죠. 자, 재진합금은 뭐라고 했으면 진동을 제거한다 했죠. 그래서 재진합금도 뭐라고 했죠? 방진합금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저용융점 합금 이거는 이제 다 알아둬야 되는데 납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저용융점 합금은 용융점 낮은 비스무트, 납비스무트 요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요 어디에 쓰이느냐? 화재 경보기나 압축 공기용 안전밸브 등에 사용합니다.
저용융점 합금은 그 650도 이하가 아니고요. 저 용융점 232도씨인 주석용융온도를 기준으로 주석용융점 이하의 합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용융점 합금이란다.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이 금속은 대체적으로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가 섞이면 용융온도가 거의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하나 예로 순철은 1539도에서 녹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순철에 탄소가 4.3% 들어가면은요, 무려 용융온도가 된 1130도예요. 1539도와 1130도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보통 금속들은 이렇게 합금하면 용융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변태 초소성 조건과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해놨는데, 재료에 변태가 있으면 조금 전에 됐죠, 그죠? 변태 초소성 재료이다. 변태 초소성 재료에서는 감도 지수 값은 거의 0이 아니고 0.3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했습니다. 변태 초소성 재료는 변태점 오르내리는 열 사이클 반복 가한다 맞고요. 이 재료에서는 변태 진행 중 작은 하중에도 변태 초소성이 된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13번 철 분류할 때 함량에 따라 주철, 강, 순철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요 기준이 되는 원소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순철이라고 해서 철만 있는 거 아닙니다. 탄소가 포함이 됩니다. 얼마까지? 0.025%까지. 요것도 금속 재료에서 0.025%라고 했지, 기계 재료 같은 데서는 또 0.3%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0.025%에서 2%까지가 강입니다. 그 다음에 주철은 2%에서 6.67%까지 이내고요. 6.67%는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FEC 상태도에서는 또는 FE3C 상태도에서는 탄소 6.67%까지를 우리 마지노선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구리에 5 내지 20% 아연 첨간 황동인데 요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톤백이라고 합니다. 5 내지 20%. 이 안에서도 또 길딩 메탈이라든지 뭐 로우 브레스라든지 또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는 톤백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구리에 5 내지 20% 아연 첨간 황동으로 강도 낮으나 전연성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 모저금과 판 및 선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톤백입니다. 문지 메탈은 육사황동입니다. 기계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리에 아연이 40%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탈아연 부식이 발생합니다. 아연은 용융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 재료를 온도 많이 받는 데 쓰면 잘못하면 아연이 녹아내리면은 탈아연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켈밋은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구리 납계 합금입니다. 구리 납이 합금을 이룬 건데요. 베어링용에 쓰입니다. 포금은 건메탈, 대포의 포신에 쓰는데 청동의 아연 첨간 포신 금속용이다. 청동의 아연 첨간 포신 금속용이다. 15번 금속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알기 위해 경도 측정 시 방법이 다른 것은 브리넬 경도는 HB, 비커스 경도는 HV, 로크웰 경도계는 HR.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속 재료 시험할 때 이런 것을 정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시험편을 딱 고정하고 거기에다가 하중을 가해서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걸 정적인 시험이라는데, 쇼 경도계는 해머를 가지고 위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이게 날아가면서 둥글게 회전하면서 날아가면서 이제 충격 시험편을 때려서 깹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적인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HS지요. 자,
주철의 유동성 악화시키는 원소에 속하는 것은 황은요 고온 매짐 즉 적열치성도 유발하지만은 유동성은 악화시킵니다. 이는 저온 매짐 상온치성을 일으키지만은 이거는 유동성은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주철에서는 인이 적정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저용융점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계속 나왔죠. 그죠? 앞부분에 셌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제도 도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척도는 3대1이라든지 1대3은 안 씁니다. 1대1, 1대2, 2대1, 뭐 10대1 이런 건데 3대1만은 안 씁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18번. 도면 표제란에 기입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계속 나왔습니다. 재질이라든지 이거는 부품란에 기입한다. 그럼 표제란에는 척도라든지 몇 대 몇, 도면 명칭이라든지 도면 번호, 이거 제도할 때 도면 표제라는 1대1, 1대2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2분의 1, 뭐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제도 통칙 중 가는 실선 사용하는 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물체면들이 만나는 윤곽을 나타내는 선은 외형선입니다.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회전 단면,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회전 단면은 한 부분이 윤곽 나타내는 선은 가는 실선이고 가상의 상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가상선이죠. 그죠? 치수선, 보조선 요것도 가는 실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이는 물체면들이 만난 윤곽을 나타내는 선은 외형선이다. 굵기가 굵다. 여기에 나머지 다른 것은 가는 실선을 쓴다. 그 다음에 구멍 치수가 파이 50 두께로 구멍을 뚫어라 이러면 딱 정확하게 그래 50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한한 오차를 줍니다. 그래서 50보다 플러스 0.02까지는 허용한다. 그 다음에 아래 허용차는 50까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차는 플러스 0.02에다가 마이너스 0 하니까 0.0입니다. 축 치수도 축을 끼우는데 이것도 파이 50으로 하면 요건 어떻게 됐냐면 위에 치수는 50에서 0.025 작은 범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은 49.975가 되겠죠. 그까지는 허용한다. 그럼 아래 치수는 어떻게 되냐? 0.050이니까 49.95까지 허용한다. 요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냐? 구멍이 작은 쪽이 50이고 축이 큰 쪽이 50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은 요 두 개로가 비교하니까 항상 틈새 생긴 상태로 구멍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클 때이다. 억지 끼워 맞추면 항상 죬새가 팍 조이는 겁니다. 구멍 최대 치수가 축의 최소 치수보다 어떻게 되느냐면 작을 때 억지 끼워 맞추면, 중간 끼워 맞추면 상황에 따라서 죬새도 되고 틈새도 된다. 요것을 우리는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끼워 맞추면 요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21번 물체 단면 표시를 위해 단면 부분에 흐리게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처럼 음영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 해놨는 요것은 뭐냐면 우리 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빗금으로 그어진 상태는 해칭이라고 합니다. 보강 뼈대 제조할 땐 립으로 요거 많이 씁니다. 두께 차 있는 곳의 균열을 예방한다는 거 알아두고, 제작 도면으로 사용할 완성 도면이면 선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숫자, 문자, 기호,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파단선, 치수선, 해칭선이다 이러는데 요거는 요 참조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2번 도면 지시선 위에 46파이 20이라 기입될 때 옳은 설명은 요거는 파이가 있으니까 20은 지름입니다. 앞에 46번은 구멍입니다.
지름 20mm인 구멍 46개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입니다. 도면 표면 기호에서 가공법 나타내는 기호의 M은 밀링입니다. 밀링. 그 다음에 선반은 length L입니다. 드릴은 D입니다. FR은 리머를 쓰는데 끝마무리니까 FR이 됩니다. G는 그라인딩 연삭이라고 합니다. 그라인딩 연삭입니다. 그 다음에 SPBF는 버프 다듬질입니다. SPBP. FS는 Finish Scrape니까 FS입니다. GH는 그라인더라고 호닝입니다. 호닝 가공입니다. FF는 Finish File 줄로 가공하는데 마무리하는 데 쓴다. C는 캐스팅입니다. 자, 주조를 어떤 데는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는 보통 C를 쓰는데 어떤 때는 또 보면 이렇게 F로 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혼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24번 리벳. 요즘 여러분 리벳을 잘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리벳 이음 도시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설명인 것을 내놨습니다. 여러 장의 얇은 판이 있을 때 각 판의 파단선은 일직선상으로 그린다. 요게 아닙니다. 리벳의 위치만을 표시할 때는 중심선만을 이렇게 그립니다. 리벳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에 도시하지는 않습니다. 얇은 판, 형광등의 단면은 굵은 선으로 도시할 수 있다. 요건 사실 여러분 리벳 같은 건 잘 안 봤으니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요건 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걸 좀 그냥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25번 제도 통칙에서 그림의 단면도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까만 부분 요런 거에 단면도입니다. 요게 뭐냐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끊겨나는 단면도인데 요걸 단면 A, B, C, D라고 하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는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계단 단면도 요런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A, B, C, D가 있을 때. 요 두 번째 요거는 둥글게 되어 있죠. 요걸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후크 요거는 회전 단면도. 요건 요 일부분만 나와 있죠. 요걸 부분 단면도. 요거는 반으로 잘라서 한쪽 중에서 요것만 4분의 1 정도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쪽 단면도 또는 요걸 반 단면도라고 합니다. 25번 FEC 평형상태도상에 나타나는 조직 중에서 경도가 가장 평형상태도상에서 나타나는 조직 중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시멘타이트입니다. 담금질 조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마텐자이트입니다. 26번 보통 주체를 표시하는 기호는 GC 경도도 좀 낮습니다. 인장강도 250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합금 공구강 열 처리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담금질 후 뜨임 처리합니다. 금냉으로 변형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과 뜨임 후 시효 변형 감소합니다. 담금질 후 구상화 풀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합금 공구강을 뭐 이렇게 그 FE3C를 흑연을 구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8번 냉각제의 냉각효가 지배하는 인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열전도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잘 빨아냅니다. 온도를. 기화열이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제 증발시켜버립니다. 점성은 작은 것이 좋습니다. 비열은 큰 것이 좋습니다. 자, 29번 다음 분위기 가스 중 산화성인 것은 요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질소라든지 헬륨, 아르곤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활성 기체에 해당합니다. 불활성 기체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용접이는 아르곤인데요. 이거 비싸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질소를 많이 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30번 오스테나이트 상태로부터 MS 마텐자이트 스타이트 이상의 일정 온도에서 염육 담금질하고 관행 오스테나이트 염 중에서 항원 변태 종료할 때까지 항원 유지한 후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게 요게 뭐냐 ms.점 이상이니까 요거는 오스템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